안녕하세요. 오석태 교수입니다. 모체 소스를 설명하면서 농우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중간에 여러분들의 농우제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또 모체 소스가 마무리되면 이 농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약속을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농우제 단어 자체는 조금 낯선 감이 있지만 실제로 서양 요리에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들이 농우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농도만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농우제도 있기 때문에 이 농우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각자 이름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농우제는 이 서양 요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 이 농우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우제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짙을 농, 두터울 후, 약재제. 그래서 이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지는데, 불어로는 리에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피크닉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농우제는 이제 음식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재료들을 일컫는 단어인데, 서양 조리에 있어서 음식의 농도를 컨트롤하는 것은 기본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조리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음식의 농도를 내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음식이 입속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주어서 감촉을 좋게 하고 또한 맛과 향을 오랜 기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음식이 입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맛과 향과 감촉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덩달아서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맛이 혀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후각이나 촉각과 같이 감각으로 이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로 음식의 농도가 옅은 물과 같은 재료라면 바로 삼켜버리기 때문에 음식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농도를 낼 때 이 농우제는 결착과도 관계를 하게 되는데, 적당한 농도는 재료에 잘 들러붙어서 맛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대부분의 소스가 그렇고 김치를 만들 때 사용되는 풀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우제는 자신의 특성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소량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그런 재료가 아주 적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탕수육 소스를 예로 들어보면, 이 소스를 만들 때 물과 설탕, 간장, 그리고 채소를 넣어서 끓이다가 소량의 전분을 첨가하게 되는데, 이 소스가 완성되고 나면 이 농우제로 사용되었던 전분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분은 농우제로 사용되었지만 전분 자체의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서양 요리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농우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게 되면 루나 베르마니, 그리고 녹말이 있습니다. 또 쌀, 감자, 옥수수와 같은 재료들도 농우제로 사용되고 있고, 계란과 크림도 농우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는 이미 서양 요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우제로서, 지난번 소스를 설명할 때 이 룰을 개발한 사람이 셰프 프랑스와 피에르 드라바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농도를 내기 위해서 마른 빵 조각을 넣었었는데, 이 루가 개발되면서 프랑스의 조리 기술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을 정도로 이 루는 프랑스 요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빵가루나 빵을 이용해서 농도를 조절하는 셰프들도 있긴 합니다. 루는 버터와 밀가루를 같은 비율로 혼합해서 여기에다가 열을 가하는 시간에 따라 가지고 색이 변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화이트루가 만들어지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연한 홍차색의 블론디루가 만들어집니다. 이 블론디루는 화이트루보다는 조금 더 색을 낸 것으로서 밀가루에서 캐러멜로가 시작되기 바로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계속해서 열을 가하게 되면 갈색으로 변하면서 브라운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용 목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색이 되었을 때에 조리를 멈추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브라운 루에까지 갔을 경우에는 이 온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중단해도 좀 더 색이 진하게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조리를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루 쪽으로 갈수록 농도 조절의 강도는 약해지게 됩니다. 루는 앞서 5가지 모체 소스를 설명할 때 화이트 루는 베사멜 소스, 블론디 루는 벨루테, 그리고 브라운 루는 에스파뇰 소스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스프나 스튜와 같은 요리의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 루는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설명드릴 농후제는 아주 간단한데 바로 베르마니입니다. 베르마니는 밀가루를 상온 상태의 버터와 같은 양으로 잘 섞어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만든 혼합물을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덜어서 농후제로 사용하면 되는데, 조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루와 비교했을 때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 냄새가 강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요리에 농후제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20세기가 접어들면서 누벨 퀴즈의 영향으로 동물성 지방으로 만들어진 버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셰프들은 식물성 유지를 사용해서 루나 아니면 베르마니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루나 베르마니 모두 밀가루에다가 유지를 섞어서 이 유지가 밀가루 입자를 하나씩 감싸주면서 용해가 쉽고 그리고 질감을 좋게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보았을 때 어떤 유지를 사용해도 크게 차이는 없지만 버터로 만들어지는 농후제에 비하면 풍미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농후제는 바로 녹말입니다. 이 녹말이야말로 값도 싸고 아주 간편한 농후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물과 함께 섞어서 원하는 농도를 조절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녹말은 효과도 바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녹말로 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단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음식이 식은 다음에 재가열을 했을 때에 덩어리가 잘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촉이 생명인 일부 소스에 있어서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해서 저장한 후에 덜어서 재가열하는 모체 소스의 경우에는 녹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소스에는 녹말을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농후재로서는 쌀, 감자, 각종 채소들이 있는데 주로 그 자체 요리의 농도를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계란과 크림도 농후재로 역할을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표적인 농후재에 비하면 그 쓰임새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 요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농후재는 루와 베르마니 그리고 녹말만 이해하셔도 거의 50% 이상은 농후재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장에서 조리를 하실 때 어떤 재료가 농후재로 역할을 하는지, 또 어떤 농후재가 효과가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이 농후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오늘은 농후재의 개념과 또 대표적인 농후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석태 교수였습니다.